오즈에 관한 책들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오즈의 길 잃은 공주는 없었거든. 너 어떻게 그 책을 나한테 주게 됐니? 너의 친구 멜리사. 그 책에 대한 나의 대답이야. 네가 처음 2학년 교실에 들어섰을 때 넌 오즈의 길 잃은 공주 같았어. 네가 쓴 그 대답 난 안 믿어. 우리 엄마가 니네 엄마한테 그 책을 사라고 말해준 거지? 난 그 내용보다는 그림이 더 좋더라. 이제 편지는 그만 쓰자. 나의 발렌타인이 되어줄래? 나의 발렌타인이 되어줄래? 이 편지를 보낸 게 너였니? 응, 나야. 그래, 되어줄게. 너한테 뽀뽀하지 않아도 된다면.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너희 집 수영장에 가서 수영할 수 있니? 아니, 안 돼. 새로운 유모가 그러는데 네가 나한테 기생충을 옮길 것 같대. 쉬는 시간에 과자하고 우유 사러 가는데 같이 갈래? 네가 또 결혼하자고 그러지만 않으면. 수업 시간에 더 이상 몰래 쪽지를 쓰지 않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더 이상 몰래 쪽지를 쓰지 않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더 이상 몰래 쪽지를 쓰지 않겠습니다. 멜리사에게. 내가 누군지 기억나? 나 앤디야. 캠프에 와 있어. 지금은 집에다 편지를 쓰는 시간이고. 근데 난 다 썼거든. 그래서 너한테 쓰는 거야. 난 수영대회에서 1등해서 금딱지 별을 3개나 탔다. 다음 부모님 방문 때까지 50개의 별을 채우면 우리 아빠가 바라는 대로 난 반장이 될 거야. 답장 꼭 해줘야 해. 왜냐하면 매일 아침 편지가 배달될 때 편지 온 사람의 이름을 크게 부르거든. 앞으로 걸어나가서 여자애한테 온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근사하겠니? 살려줘. 난 편지를 못 쓰겠어. 앤디에게. 이걸 쓰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어. 아빠한테는 너무나 보고 싶으니까 쓰지만 남자애한테 편지 쓴다는 거? 소름과 닭살이야. 그래서 대신에 우리 고양이를 그려보낸다. 고양이 표정이 사랑스럽지? 나쁜 소식이 있어. 우리 엄마가 재혼을 했어. 살려줘. 날 좀 여기서 구출해줘. 그 고양이 마음에 들더라. 네가 3학년 때 수영장에 던진 그 고양이니? 아니, 완전히 다른 고양이야. 쇠사슬에 묶여서 춤을 추는 곰을 그려보낸다. 그게 너야, 앤디. 바보 같은 줄은 알지만 사실 난 쓰는 게 좋아. 우리 아빠가 편지는 쓸 수 있는 만큼 많이 써야 한다고 말씀하셔. 편지란 사라져가는 예술이래. 또 편지는 자기 자신을 남에게 가장 잘 드러내 보이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앤디, 날 좀 여기서 구해줘. 수녀원 같은 데다 날 보내버렸어. 여긴 진짜 세상의 끝이야. 기숙사 벽 색깔은 꼭 애가 토해놓은 것 같은 색깔인데 학교 깃발하고 바보 같은 가족 사진 외에는 아무것도 못 붙이게 해. 웬 가족? 새아빠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날더러 보고 있으란 말이야? 그 사람은 바보 병신이야. 내가 잘 때 와서 날 괴롭히고 그랬다? 답장이 늦어서 미안해.
나도 그런 데로 보내줬다. 너네 엄마가 내가 광내기 전에 다이아몬드라 그러시면서 그러는 게 좋다 그랬대. 신라번의 마지막 5줄을 외워서 쓴다. 어쩌면 집에서 멀리 보내버려진 너와 나를 연상시키기 때문인지도 몰라. 그들은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렸지만 이내 눈물을 닦았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렸지만 이내 눈물을 닦았다. 세상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고 그 세상에서 그들은 안식처를 찾으며 그들을 인도할 신을 찾는다. 그들은 손과 손을 맞잡고 길을 찾아 천천히 그들의 고독한 길을 걸었다. 생일 축하해. 네가 그린 그림이 상을 받았다고 어머니가 편지해줬어. 굉장한 거라고 그러시더라. 축하해. 네가 최우수 장학생으로 상을 많이 받고 졸업했다는 소리가 들리더라. 아, 더 할 것 같다. 너 해군에 입대해 일본에 갔다더니 소문에 들으니까 일본 술집 여자하고 어울린다며? 사실 아니지? 우리 엄마 편지에 의하면 네가 어떤 일본 기생하고 산다던데 니네 가족들이 굉장히 화가 나다더라. 그게 사실이야? 내 편지 받았어? 넌 너무 멀리 있고 네 주소는 너무 유별나서 너한테 제대로 편지가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너 아름다운 일본 여인한테 빠져있다며? 그 여자에 대해서 나한테 편지 좀 써봐.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네가 이 카드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 이 그림의 제목은 비 내리는 다리 위에 두 연인이야. 사랑과 함께, 앤디. 야, 영큼한 놈아. 늙어가면서 말을 돌려서 하기로 했니? 뭔가를 나한테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조금 더 써봐라. 내 정신과 의사한테 너하고 기막힌 일본 여자하고의 정사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느닷없이 무지무지하게 질투가 나더라고 말했어. 그 의사는 대부분의 미국 남자들은 지네들이 정말 사랑하는 멋있는 금발의 여인과 관계를 하기 전에 깡잡잡한 여자들과 일단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더라. 그게 사실이야? 어떻게 생각하는지 편지 좀 써봐. 네 소식 듣고 싶어 죽겠단 말이야. 네, 지난번 편지 받았어? 주제 넘게 들리지 않았길 바래. 사실은 나도 어떤 사람과 막 사귀기 시작했어. 이름은 다윈이야. 네 소식 듣고 싶다? 니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그러는데 네가 그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기로 결심했으며 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다고 말했대. 한데 숨이 멎을 것 같아. 눈물과 한숨뿐이야.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나 다윈이랑 결혼하기로 했어. 그 사람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나한테 행운을 빌어주지 않을래?
결혼식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참석할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가 보내준 일본 도자기는 너무 예쁘다. 고마워. 네가 우리를 보러 올 때 거기다 꽃을 꽂아 놓을게. 네가 우리를 보러 온다면 말이야. 난 네가 다윈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그 사람이 웃을 때는 피노키오가 당나귀로 변할 때하고 똑같아. P.S. 제발 너의 그 중요한 로맨스에 대해서 편지 좀 써라. 네 부모님은 그 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피하신다고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 이 말을 너에게 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겪은 일 중 가장 큰 일이었을 거야. 너 빼놓고는. 잘 들어. 였을 거야 라고. 끝났기 때문에 이젠 지나간 일이야.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이게 일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전부야. 지금이나 앞으로나. 첫째 딸 프란체스카의 출생을 알립니다. 너의 아기에게 많은 행운을. 너 하버드 법대 갔다며? 잘난 체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있겠구나. 너도 알다시피 난 편지 쓰기를 언제나 좋아했잖아. 법을 편지처럼 써보면 어떨까 하는 결심을 한 거지. 결국 법이란 문명에게 쓰는 편지니까. 법률 평론집을 만들었다며? 그게 뭔지 모르지만 뭐 법률을 비평하는 거겠지. 결혼에 관한 법률도 비평했으면 좋겠다. 짧게 쓸게. 너 무슨 문제 있니? 우린 괜찮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둘째 아이의 출생을 축하한다. 그래, 둘째 아이. 그래, 둘째 아이. 워싱턴에서 보내는 안부 엽서. 난 여기서 대법원 판사의 서기 노릇을 하고 있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별거 아니야. 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몹시 마음이 아팠어. 그분은 너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주신 분이라는 걸 난 알거든. 그리고 네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는지도 알아. 그분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도 알고 있어. 내가 너한테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야. 그게 사실이었는지도 모르지. 어쨌든 그분은 훌륭하시고 정다는 분이셨어. 그런 아버지가 나에게도 있었으면 했다. 지금에서야 얘기지만 어린 시절 내가 가족이라는 걸 느꼈던 건 한순간뿐이었어. 크리스마스 이브에 너희 집에 놀러 갔었지. 피아노에 둘러서서 노래하고 크리스마스 양말 걸고 네 동생하고 게임도 하고 너희 어머니가 음식 만드는 것도 도와드리고 난 그 모든 게 좋았어. 우리만큼 돈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넌 우리보다 좋은 가족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조의를 표한다. 아버지에 대한 편지 고맙다. 난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내 책임을 계속 상기시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다. 내 가족과 나라와 그리고 나에 대한 책임. 아마 순서가 대강 이럴 거야.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가르치셨지. 좋은 운을 타고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다고. 어쩌면 그래서 내가 일본에서 혼자 돌아왔고 법을 선택했고 장래에는 아마 정치에도 개입을 하게 될 거야. 편지 줘서 고맙다.
나하고 두 딸의 스냅 사진이야. 엄마가 찍어주셨어. 나 이젠 가정주부처럼 보이지 않아? 내 머리 좀 그만 쳐다봐. 어쨌든 이 사진에 누가 안 보이는지 알아차렸지? 크리스마스 카드 고맙다. 너 괜찮아? 잘 있었어? 여기 이혼의 도시 리노야. 동부로 가는 길에 워싱턴에 잠깐 들릴까? 언제 오는지 알려줘. 제인을 만나게 해줄게. 제인? 제인이 누구야? 제인이라는 굉장히 멋있는 여자하고 교제 중이야. 결혼식 초대에 응할 수 없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멜리사에게 아내가 결혼 선물을 보내준 사람들에게 감사 카드를 써보냈는데 별소리는 아니지만 몇 자 적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쓰는 게 혹시 러브레터가 아닌가 싶어서 내 어깨 위로 넘겨다보는 질투에 찬 사람이 누굴까 알아봤지만 우선 먼저 선물 고맙다. 뭐였는지는 모르지만 쟁반? 아, 쟁반. 지금 아내가 쟁반이라고 말해줬어. 네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이 있는 쟁반. 어쨌든 고맙다. 잘 지내고 있길 바래. 우리처럼. 아 참, 난 굉장히 권위 있는 법률사무소에 자리를 얻었어. 한동안 굉장히 힘이 들겠지만 금방 요령을 터득하겠지. 그리고 내가 태어난 고장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적인 활동에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이사 가서 안정이 되면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같이 하자. 우리 둘 다 바라는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요새 어디 있니? 생일 축하해. 봐, 결혼은 했지만 네 생일은 결코 잊지 않았어. 빨리 회복하길. 어머니의 편지에 의하면 네가 좀 힘들어졌다고 하시더라. 심각한 정도가 아니길 바래. 그리고 지금쯤은 좋아졌기를. 한 다발의 붉은 장미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여기 있어. 이 꽃들이 기운내라고 말했으면 좋겠다. 아니, 한참 전에 꽃을 보냈는데 받았어? 너 괜찮아? 그래, 나 괜찮아. 그래, 네 것 받았어. 그래, 나 좋아. 아니, 사실은 나 안 좋아. 나 지금 우아한 요양소에서 매일 엄청난 돈을 날리고 있어. 내 문제 중에 하나는 내가 마약에 약간, 아니, 너무 의존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끔찍한 우울증으로 내 인생이 밑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지고 있다는 거지. 엄마가 그러는데 내가 모든 사람들을 망치고 있대. 엄마 말이 옳은 것 같아. 아무튼 결과적으로 내 전 남편은 딸들을 나한테서 법적으로 뺏어가 버렸어. 난 여기 처박혔어. 진정제나 입에 털어넣으며 그룹 심리 분석 시간에 머리가 뽀개질 정도로 말을 하고 있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인간이 돼가고 있을 거야. 그림을 다시 그려보지 그래.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 네 편지 받았다. 그림도 다시 그린다. 나의 상상력을 넓히며 나의 분노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어. 도움이 돼. 정말이야. 고마워. 앤디 레드 3세는 공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렇게 끝내주는 변호사가 됐으니까 내 아이들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구나. 전 남편이 애들한테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해. 그 사람 때문에 딸애들도 나를 무슨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대한단다.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어. 그렇지만 나아질 수는 있는 거잖아. 나한테 법적인 책임이 주어진다면 말이야. 멜리사, 이 건은 내가 개입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서. 아, 우리 엄마 편지에 네가 공화당에서 뭔가 중요한 선거를 이겼다고 하시더라. 굉장히 실망했어. 난 모든 정치가들을 사랑하지만 침대에서는 진취적인 민주당원이 좀 나은 것 같던데. 난 진보적인 공화당원에다가 여권 신장에 지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될까? 그거야 치위에 따라 달라지겠지. 멜리사 가드너 회화와 대센 전시회 3월 18일에서부터 4월 30일까지. 내 이름 좀 봐. 처녀 때 성으로 다시 돌아왔어. 우습지? 전시회 초대장 받았어. 성공을 빈다. 추신, 네 그림 한 장 가졌으면 정말 좋겠어. 우리 거실 벽이 너무 심심해서 뭔가 흥분시킬 게 필요한데. 진짜야. 얼마면 되겠어? 전시회에 와서 알아봐. 전시회 못 가고 말았네. 미안해. 일이 생겨서. 겁쟁이. 그래, 네 말이 맞아. 실은 잘 됐어. 비평가들 말에 의하면 나는 무정부적인 상태를 고수하고 있어. 시면의 가장자리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거.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나을 거야. 내가 자빠지면서 너를 끌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신하는 친구들에게 아내가 말하길 연중 행사인 크리스마스 편지를 나도 한번 써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몇 자 적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제인, 내 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는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새 아들의 완벽한 어머니일 뿐 아니라 박물관에 있는 선물 가게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도 예술 기획으로 석사 학위를 거의 끝마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새 아들에 대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지난 가을에 축구부 주장을 했고 예일대에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둘째 녀석은 고등학교에 이미 컴퓨터 천재 소리를 듣고 있고 우리의 막내는 학교 밴드부에서 클라리넷을 분답니다. 그 아이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때면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서로 마주 쳐다볼 뿐입니다. 최근에 저희는 별장을 샀습니다. 거기서 채소를 바꾸면서 긴장을 풀고 되도록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려고 합니다. 아내와 저는 테니스 코트에서 무적의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누구든 오시면 도전 받겠습니다. 주의회에서 일하는 것이 저에게는 대단한 즐거움입니다. 일생 동안 전 언제나 무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 바람을 현실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 나한테 좀 더 높은 위치로 갈 것을 권유하는 친구들에게 전 제가 있는 바로 여기에 아직도 많은 도전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내와 저의 아들들도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너 다시 한번 나한테 이렇게 개떡 같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낸다면 당장에 너희 그 귀여운 집으로 쳐들어갈 거야. 당신이 식탁에 앉아 잘난 음식을 먹으며 잘난 당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다면 난 의자를 박차고 나와 당신을 경멸하겠어. 네가 맞아. 그래, 그건 바보 같고 잘난 척하는 편지였다. 사과할게.
내가 진짜 하려던 말은 사실 아내하고 나도 문제가 좀 있었어. 그렇지만 이제는 서로 편안하게 지내. 둘째는 마약에서 손을 뗐고 막내는 말더듬이를 고치려고 치료를 받고 있어. 내가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개도 죽었어. 너무 그리워서 난 다른 개를 키울 수가 없었어. 다음 가을에 상원 의원에 출마하려고 해. 어떻게 생각해? 너의 의견이 정말로 듣고 싶다. 대답을 해줄 거면 내 사무실 주소로 편지를 써줘. 아내는 약간의 멜로드라마적인 성향이거든. 특히 지난번 네 편지를 보고 나서부터. 상원 의원이라 진작 생각했어야 했는데. 앤디? 빌어먹을 해봐. 네가 원한다면. 너는 신이 저버린 이 땅에 정직함과 정의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거야. 아니, 신이 나만 저버렸나? 상원 의원 앤드류 M. 레드 부부와 가족이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새해 인사라. 40년 동안의 우정이 겨우 공식적인 신년 카드 하나로 족한 거야? 경고한다, 앤디. 네가 계속 그렇게 나오면 맹세코 거기로 가서 상원 의원 모두에게 내 엉덩이를 까보여줄 거야. 미안해. 그건 우리 사무실에서 보낸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내 친구. 어떻게 지내? 요사인 어디서 어떻게 살아? 뉴욕에서 살아. 혼자서. 근데 늘 떠오르는 질문이 지금의 나는 누굴까라는 거야. 어려운 질문이야. 옛날에 우리가 자랐던 그 묘한 세계에 대해서 늘 생각해. 어떻게 하다가 너와 나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충실하고 고결한 국민의 종과 술에 찌들고 냉소적이고 음란한 늙은 여자를 최고와 최악, 그게 우리야. 너 자신한테 너무 가혹하게 굴지 마. 그림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듯한데. 그래, 노력할게.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이 말 안 할 수가 없다. 난 너한테 정말로 열받았어. 내가 여기 학교를 와서 처음으로 열리는 댄스 파티에 너를 초대했어. 기차역까지 마중 나갔지. 바닐라 밀크쉐이크까지 사줬지. 택시로 널 우리 학교까지 모셨지. 다음날 아이스하키 시합에서 널 위해 두 골이나 넣었어. 그리고 제일 비싼 치자 꽃다발까지 사줬고. 근데 넌 무슨 짓을 했지? 말추를 추는 동안 네가 밥이란 녀석하고 딴 데로 샜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옥방에서 걔 목을 끌어안고 포옹을 했다더라. 미안. 정말 미안해. 난 그 밥이란 자식이 싫어. 심지어 그의 목을 끌어안을 때도 난 걔가 싫었어. 넌 이 말을 안 믿겠지? 그렇지만 사실이야.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끌릴 수가 있단 말이야. 넌 그럴 수 없겠지만 난 그럴 수가 있어. 걔가 그러는데 너하고 프렌치 키스를 했고 네 양쪽 가슴을 다 만졌대. 걔를 한 대 먹이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날 말렸어. 난 정말 열받았어.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나한테서 편지나 전화 같은 거 받을 생각하지 마. 봄방학 때까지 말이야. 그래 맞아. 걔 목을 끌어안았어. 그렇지만 걔가 내 가슴은 절대 안 만졌다. 걔가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걔는 불알이 없는 놈이야. 그래 어쨌든 내가 지나쳤어. 앤디 미안해. 앤디 어떻게 말을 할까? 너하고는 좀 달라. 넌 나한테 친구 같거든. 너하고는 남매 같아. 넌 나한테 있어서 둘 다야 앤디. 네가 전부야. 내가 널 잘 몰랐다면 우리가 이 빌어먹을 편지를 이렇게 오랫동안 쓰지 않았다면 바베큐 키스하듯이 너에게도 할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봄방학 때 만나자. 제발. 난 네가 필요해. 기댈 수 있는 네가 없다면 난 완전히 돌아버릴 거야. 정말이야. 앤디! 메리 크리스마스와 함께 사랑을. 요즘 뭐해?
지문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가 주무르던 그런 찰흙 말이야. 생각나? 그 회색 찰흙 우리가 쪼물락대던 거. 그걸 재료로 작업을 해보고 있어. 내가 옛날에 고향에서 가졌던 그 아득한 옛 느낌을 다시 가져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느낌을 찾아야 해. 어떤 느낌이라도. 안 그러면 난 죽은 거야. 내가 그것을 찾도록 내려와서 도와줘. 그냥 저녁 먹으면서 옛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 안 그래? 상원의원 레드씨. 우리 엄마가 다시 결혼했다는 거 알고 있는지. 82살의 나이에. 그것도 우리 아버지 동생하고. 그러니까 너 우리 엄마를 다시 미세스 가드너라고 해야 한다. 옛날처럼 말이야. 바퀴가 360도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온 것 같아. 힌트야 힌트. 뭔가 좀 느껴봐. 공항으로 가는 중에 잠깐 쓴다. 나한테 편지 쓸 때는 윌폴 부인 앞이라고 봉투했어. 내 개인 비서인데 내가 이미 주의를 줬으니까 네 편지를 직접 나한테 전해줄 거다. 안 그러면 내 사무실 전체가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시간이 없어서 이만. 1월 28일부터 2월 25일까지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야. 올 수 없니?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네가 볼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옛날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잖아. 못 가. 2월 대부분은 필리핀을 공식적으로 방문하게 돼 있어. 그리고 한 주일은 애들과 스키를 타야 돼. 행운을 빌어. 전시회는 어땠는지. 소식 없은 지가 오래됐군. 전시회에 대해서 듣고 싶어. 소식을 듣고 싶어. 제발. 전시회는 엉망이었어. 보러 온 사람들도 싫어했고 비평가들도 싫어했지. 나도 싫었어. 향수에 젖은 쓰레기야. 앤디, 널 좀 볼 수 없을까? 넌 내게 남은 전부야. 다음 화요일에 뉴욕에 간다. 디너 파티에서 기금 모금을 위한 연설을 하게 돼 있어. 끝나고 네 아파트에 들릴 수 있을 거야. 그래, 고마워. 고마워. 저녁 내내 기다릴게.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never let me go. You have made my life complete, and I love you so.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붉은 장미. 난 이제 붉은 장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 어젯밤 이후로 내가 아는 건 널 보고 싶다는 것뿐이야. 윌폴 부인, 거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편지는 제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답장이 늦어서 미안해. 사랑하는 멜리사, 너한테 사무실로 전화하지 말라는 부탁을 해야겠어. 모든 전화는 일단 딴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고 지나치게 열심인 대학생 인턴들이 학교에 돌아가서 상원 의원 레드가 혼외 정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자기네 정치학과 학생들에게 나팔을 불고 다닐 거야. 전화는 안전하지 못해. 하여간 편지가 전화를 이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가지. 너는 편지 쓰기를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다는 건 알지만 지금은 써야만 할걸. 자, 이제 본론이야. 다음 수요일에 뉴욕을 지나갈 계획인데
들릴 시간 있으면 공항에서 전화할게. 나의 사랑, 너를 만나서 너무나 행복했어. 다시 와. 다다음 주에 뉴욕에 갈 거야. 침대에서 우리가 그렇게 잘 맞으리라 꿈에라도 한번 생각했겠어? 환상에 잘난 척하는 바퀴벌레 같지 않아? 어젯밤이 우리의 50년을 다 채워준 것 같아. 100년을 향해 가자. 세상에, 빨리 다시 와. 어서. 벌써 계획을 세우고 있어. 딸들을 보러 샌프란시스코에 가봐야 돼. 가는 도중에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시골, 너무 형편없어서 황홀하게 보이는 그런 모텔에서라도. 그럴 수는 없을 거야. 난 널 몇 시간이 아니라 더 오래 보고 싶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난 지금 아무런 생각도 안 나. 단지 널 어떻게 만나느냐밖에는. 그렇게 갑자기 내 인생 전체를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 다른 정치인들도 이혼을 곧잘 하던데 뭘. 아내와 애들, 나를 지지해준 선거 구민. 너는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되어버렸어. 네가 떠난다면 난 다음 선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가르쳐줄까? 편지들이야. 이 빌어먹을 편지들. 우리한텐 크게 문제인 거야. 너를 실제로 보는 것보다 네 편지를 통해서 아는 게 더 많아.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우리 사이 망쳐놨다고 말하는 거야. 나쁜 습관이야. 편지를 쓰는 게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을 만들어버린 것 같아.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문제가 심각하다. 너하고 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쨌든 얼마 동안은 적어도 이 편지는 쓰지 말자. 전화를 걸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난 너와 전화로 얘기하는 게 싫어. 너네 전화는 복도에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 건 식당 바로 옆에 있거든. 애들이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짓궂게 장난친단 말이야. 전화는 편지 쓰는 거랑 정말 달라. 전화국에 말해서 내 방에 개인 전화 설치했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얘기할 순 있잖아.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네 전화가 언제나 통화 중이어서야. 아니면 우리 전화가 통화 중이든지. 그리고 난 개인 전화를 놓을 여력이 없어. 우리 다시 편지 쓰기로 하자. 편지는 안 돼. 제발 지금 전화를 신청해. 내가 돈을 빌려줄게. 세상에. 그냥 생각만 좀 해봐. 누군가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걸, 편지지 위에 누군가가 아니라 진짜 누군가를 알 수 있다는 걸. 자, 그 전화를 빨리 놔. 빨리. 내가 전화를 걸면 네가 계속 끊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거야. 편지에 대해서 한 가지 좋은 건 상대방이 끊을 수 없다는 거지. 편지는 찢어버릴 수가 있잖아. 여기 찢은 조각을 동봉한다. 전화가 왔었어. 아무것도 말하지 마. 너도 알겠지만 뉴스위크에 우리 얘기가 실렸었어. 어머니가 그러는데 라디오 토크쇼에서도 우리 이름을 들먹이는 걸 들었대. 어떻게 해야 돼? 멀리 가버려야 돼? 어떻게 해? 아무것도 하지 마. 기자들이 내 전 남편한테도 전화를 했더래. 그 개자식이 우리가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관계라고 말했다는 거야. 얘기를. 그랬었으면 좋았겠다. 이젠 계속 전화가 와. 뭐라 그래? 오래된 좋은 친구였다고 해. 친구? 괜찮지. 좋은 그것도 괜찮아. 오래된 그 말이 문제란 말이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끊어. 시간이 흐르면 지나갈 거니까. 우리가 다시 보기는 볼 거지. 얼마 동안은 안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선거 끝나고 말이야. 얼마 동안은 잠잠히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 네가 너무나 그리워. 잠잠히 지내는 게 나아. 난 네가 필요해, 앤디. 넌 요즘 내게 있어 마지막 희망이야. 네가 없다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지금은 참자고. 조금만 참아. 어디 있었어? 적어도 전화는 할 줄 알았는데 3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 제발 전화는 하지 마. 윌폴 부인이니까 나는 아파서. 벌써 널 본 지가 한 달이 넘었잖아. 다음 선거 때문에 적어도 짧게 시간을 낼 수는 있잖아. 내가 재선되기를 바란다면 난 네가 필요해. 난 너하고 함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잘 모르겠어 내가. 선거! 6주 동안이나 연락이 없었어, 앤디. 나한테 뭔가를 말하려는 거야, 앤디? 끝난 거야, 앤디? When life was slow and oh so m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grass was green and grain was y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you were a tender and callow fellow. Try to remember, and if you remember, then follow, follow, follow. 압도적인 승리를 축하해. 사랑과 함께, 멜리사. 다음 일요일 밤에 너희 집에서 만날 수 있을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멜리사. 그렇지만 난 얘기가 무서워. 얘기가 겁나. 괜찮아. 지난 일요일은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다른 방법이 없잖아. 내가 답답한 바보처럼 보인다는 거 알아. 하지만 아내에게, 내 아들들에게, 그리고 선거가 끝난 직후에는 신문에 난 그 거지 같은 기사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다시 뽑아준 내 선거 구민들에게 책임감을 느껴. 어쨌든 우리는 잘 되지 않았을 거야. 길게 볼 때. 우리는 너무 나이가 들었어. 우리는 너무나 많은 낡은 짐들을 지고 있어. 우리가 만약 결혼을 했다고 해도 일주일 정도밖에 가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편지를 쓸 수 있잖아. 우리는 언제나 이건 할 수 있잖니. 편지는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구원인 거야. 우리가 이런 멋있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연결짓지 못할 이유는 없거든. 사랑하는 멜리사, 나는 너의 편지가 의지가 된단다. 언제나 그랬어. 그리고 내 편지가 너에게도 의지가 되었으면 해. 난 편지를 쓰는 건 싫어. 정말 하고 싶지 않아. 난 널 보고 싶어. 너 편지 잘 써. 정말이야. 어떤 때는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다니까. 제발 편지 쓰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편지 쓰지 말자. 제발. 네가 내 옆에 있을 때 난 인간적으로 좀 나아진단 말이야. 난 네 실물이 보고 싶어. 제발. 내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난 편지를 쓰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야. 전에도 말했듯이 뭔가를 쓸 때 내가 살아있다는 걸 가장 확실하게 느껴. 펜을 드는 순간에 내 둘레의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보이거든. 난 쓰는 것을 사랑해. 난 너에게 쓰는 것을 사랑해. 무엇보다 너에게. 언제나 그래왔지. 사람 살려. 그만해. 멜리사,
난 너한테 편지를 쓸 때 진짜 연인처럼 느껴. 이 편지 내 손으로 직접 내 펜을 가지고 내 고유의 글씨체로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이 편지는 나 자신을 너에게 선물로 주는 거야. 이 편지는 세상에 단 한 장밖에 없어. 그리고 이 편지는 전화 통화가 아니야. 그건 끊자마자 사라져 버리거든. 너는 나를 찢을 수 있고 버릴 수 있어. 아니면 나를 간직할 수 있고 읽을 수 있지. 오늘, 내일 네가 원한다면 네가 죽는 날까지. 입 좀 닥쳐. 날 좀 여기서 빼내줘. 아니야. 지난번 편지에 내가 쓴 말은 진심이야. 난 편지를 계속 써야 돼. 너에게 쓸 수가 없다면 다른 누군가에게라도. 난 편지 쓰기를 완전히 그만둘 수는 없다고 생각해. 다음 주말에 널 보러 갈 수 있을까? 아니, 네가 나를 보러 오는 게 더 낫겠다. 편지를 쓰다가 문제를 일으킨 거니까 편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호텔을 예약해둘게. 그리고 잠시 펜을 내려놓고 좀 더 멋있는 시간을 너한테 주도록 약속할게. 어떻게 됐게? 네 편지를 막 읽는 중에 잭이라는 애한테서 전화가 왔어. 주말에 그리로 오라고 부탁하더라. 네가 나한테 만나자고 하는 대목을 읽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러겠다고 했어. 미안해 아가야. 결국 끝에 가서는 전화가 편지를 이기는구나. 왠지 이게 끝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다. 끝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되진 않아. 적어도 그러지 않길 바래. 너 거기 있어? 이사를 갔으면 새 주소로 보내주세요라고 봉투엔 쓰긴 했지만 알 수가 있어야지. 아니,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전화까지 해봤지만 나한테 들린 건 빌어먹을 너의 그 자동 응답기뿐이야. 제발 너한테서 소식을 듣고 싶어. 상원 의원 앤드류 M. 레드 3세 부부와 가족이 당신에게 성탄의 축복과 다가오는 새해에 행운을 기원합니다. 앤디 레드, 이게 너야? 드라이어로 잘 빗어 넘긴 머리, 몸에 쏙 맞게 맞춰 입은 양복, 5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조개구로 잘 빠진 몸매, 다리를 딱 붙이고 손을 얌전하게 모으고 서 있는 사랑스러운 부인 뒤에 숨어 있군. 그리고 이게 너의 새 개인가 보다, 앤디. 이제 너의 옛날 개는 잊었다 이거지. 그리고 이 애들이 너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세상에 여기 이 누군가의 팔에 안겨있는 이 아기가 손자란 말이야. 하느님 맙소사. 너희는 정말 성스러운 예수네 가족 같네. 즐거운 성탄절을 근하 10년, 심지어는 메리 크리스마스. 상원 의원 레드, 죽기 직전에 있는 우리가 당신에게 격려를. 지난번 편지 금방 다시 읽었어. 죽기 직전에 우리. 무슨 소리야? 너를 다시 만나면 안 될까? 너를 다시 만나고 싶어. 허락해줘. 친애하는 멜리사 어머니께 멜리사와 연락이 또 끊긴 것 같습니다. 제게 멜리사의 최근 주소를 보내주실 수 있으신지요?
멜리사에게 너의 어머니께서 네가 오즈의 나라로 돌아갔다고 편지를 보내주셨어. 다음 목요일에 너를 보러 비행기를 타고 올라갈 거야. 안돼, 제발, 제발 그러지 마. 제발 멀리 떨어져 있어줘. 난 다 놔버렸어. 난 살찌고 미워지고 머리 모양도 끔찍한걸. 난 일주일 내내 이상한 사육장에 갇혀있다가 좀 얌전하게 놀면 주말에는 어머니가 날 빼내주셔. 온갖 새로운 약을 먹여서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는 때가 대반이야. 난 이젠 손톱 하나도 제대로 못 발라. 개판이야. 내 딸들은 전화로도 나하고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 내가 지네들 속을 뒤집어 놓는데 난 모든 걸 망쳐버렸어. 앤디. 완전히 끔찍하게 망쳐놨지. 난 더 이상 이제 살고 싶지 않아. 사는 게 싫어. 가끔 만약 너와 내가 그냥 우리가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 앤디, 제발. 토요일 아침에 도착해. 너의 어머니 집으로 만나러 갈게. 그러지 마. 난 널 만나고 싶지 않아. 난 그 자리에 없을 거야. 난 사라질 거야, 앤디. 맹세할 수 있어. 난 사라질 거야. 만개꽃 품 안에 가득히 담긴 우리의 방 앞에 서서 이것이 마지막 이별인 것을 떨리는 눈으로 알아버렸네. 꽃잎은 산산이 흩어져 내리고 서름한 바람이 가슴에 일에 허무한 날. 안개비 창밖에 말없이 내리고 외로운 촛불만 흔들리는 밤, 내 영원히 잠들고 말 거야. 그때쯤 당신은 날 찾아오겠지. 천찬 내 입술 조용히 고백해. 내 생명보다 더 사랑했노라고. 허무한 친애하는 멜리사 어머니께 제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편지를 쓴 분이 어머니께였다고 생각합니다. 멜리사의 생일 파티에 초대해 주셨을 때 지금 전 다시 부인께 멜리사의 죽음에 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부인께서도 아시다시피 멜리사와 저는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거의 늘 서로 연결을 짓고 지냈습니다. 주로 편지를 통해서. 심지어는
부인께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야 진심을 털어놓는군, 앤디. 우리의 관계는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매우 복잡한 관계였습니다. 멜리사와 나, 우린 굉장히 다른 길을 가죠. 그렇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든 서로에게 뭔가 도움을 줘가며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멜리사는 내가 감히 용기를 낼 수 없었던 위험하고 반항적인 느낌들을 표현했었고, 지금에야 얘기하네. 저 또한 나름대로 멜리사에게 균형 감각을 갖게 해줬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균형 감각? 바보. 그래, 졌다. 네 마음대로 해. 균형 감각이라. 난 내 인생에서 내가 한 거의 모든 일들을 멜리사와 함께 했습니다. 내가 만일 진실되지 않는 말을 할 때면 난 내 어깨 너머로 언제나 멜리사의 애단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멜리사가 떠난 지금 그녀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살아갈 거야, 앤디. 멋있는 아내와 훌륭한 아이들, 그리고 세상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지위에 올라 있지만 멜리사의 죽음은 내 인생에 갑자기 엄청난 구멍을 남겨놓았습니다. 자, 앤디. 다시는 멜리사에게 편지를 쓸 수 없고 멜리사와 연결될 수도 없고 멜리사로부터 어떤 대답을 들을 수도 없다는 생각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공허감으로 저를 밀어넣었습니다. 자, 제발 이제 그만. 이 세상엔 그런 여인과 우정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정 이상의 뭔가가 더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전 그녀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처음 멜리사를 봤던 그날, 길 잃은 오즈 나라의 군주 같은 모습으로 국민학교 2학년 반에 걸어 들어왔던 그 멜리사를 본 그 순간부터 난 멜리사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앤디, 제발 견딜 수가 없어. 멜리사를 사랑했던 것만큼 어느 누구도 난 사랑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으리란 걸 전 압니다. 멜리사는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벌써 전 멜리사를 미치도록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부인과 멜리사에게 꼭 하고 싶었습니다. 진심. 앤디 레드로부터. 고마워, 앤디.
신천점에 이 문화공간에 오시는 분들의 그 아주 열정이 무대 위까지 그대로 전해져서 무대 위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큰 아주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넉 달 동안을 제가 박정자라는 연극 배우의 이름으로 현대백화점 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저희가 마지막 작품으로 사랑의 편지들을 골랐습니다. 그동안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또 다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넉 달 동안 문화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 오신 분들도 오늘 많이 오셨죠? 네. 고맙습니다. 현대백화점 쪽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문화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들도 열심히 현대백화점에 못지않게 열심히 작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무대에서 여러분들 정말 무대 위에 저희들만 공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무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역할, 그동안에 보내주신 웃음, 또 눈물, 기쁨, 환호, 박수 다 기억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죠. 내년에 어떤 또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을런지. 아이고, 아가가 이렇게 아가가. 근데 저렇게 아가가 있었는데 어떻게 조용했죠? 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life was slow and oh so m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grass was green and rain was y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you were tender and colorful. Try to remember, and if you remember, then follow. Try to remember when life was so tender that no one wept except the willow. Try to remember when life was so tender that dreams. 그래서 산 좋고 물 좋고 두빙새가 왕래는 산신나무 지하고 극락시에 가라고 이놈이 영철의 대집이 아니더냐. 하늘내어는 차다 공중우리를 홍위에 떠서 영혼들 갈 적에 마하니도 호의섭수라 내어는 감을 두고 놀두고인지도 욕심부리고 지나치게 내가 얼마함에 부담준 사람들 마하니도 어디고 두렵게 오는 경량 걷고 너무나도 치근한 세월을 살아야 된다. 부디부디 조심하고 한 발 한 발 내놓고 우리 영혼을 극락시에 보내 영혼이 함수고에서 연애대할 적에 내 오늘 따위 꽃밭으로 전개해서 물 좋고 산전대로 인단다라라시. 아무나 힘이 타고 성다른 혼신 본다른 영원 나무함이 타고 나물 영영 젊어 청춘 영혼들 타고 가시성을 행겨서 살선을 걷어서 하고 화수신경은 현해된데 산이 좋고 물이 좋아 하고 경치 좋은 대로 가라니 가야만이 하느냐 나무 하고 지정어른들 뭐라고 신운어른들 뭐라랴 나무 하고 눈물을 흘려서 어니 누구이다 하늘 푸나는 타고 한숨은 쉬어서 통랑풍만 대더라는 타고 원망 말고 한 말고 차례차례로 댕겨가요 하고 허냐 이 세상 저 세상 버릴 적에 술도 잘 먹는 사람 과일도 잘 먹는 사람 떡도 좋아하는 사람
밥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좋아하시던 각성강문 헌신영호인이 왔다 갈 적에 할 일 없이 당겨간다마는 매우 조심조심 도조심해서 어랑리 산천을 잘 보고서 이제는 헐기 시작하고 닦기 시작하고 닦아내기 시작하고 며느리 가기 시작했으니까 할 수 없으나 그래도 이거랑 산신님 부모님 산할아버지 산할머니 부군 할아버지 부군 할마에 도당 할아버지 도당 할마에 하늘 성들 온신 본다른 온신들 다 혼이 영혼이 선천형 간발체 오불련 바다 극락세계 하고 삼사자가 구슬 비살배 하고 사제 딸애를 받으시고 어랑리 산이 편안해 하고 험한 일이 없지만 도안해고 받아요 하고 맡아가는 일 당겨갈 때 호루호루만 당겨가자
정리할 수 없다. 나무 나무 타고 국에 가서 죽으니 타간에